차원에서 할게요. 유층 표집, 모집단을 특질이 몇 개, 하위 집단 같은 동질적으로 이질적으로 나눈 다음에 무선 표집하는 방법이 있어요. 특징, 종류, 비례 유층, 비비례 유층이 있는데 비례 유층 보면은 이 비례적으로 층을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남녀 비율이 1대 1이다. 뭐 이렇게 거주지 지역이 남녀 비율이 2대 1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는 도시 40%, 농촌 60% 이렇게 조사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조사 대상을 해서 이렇게 비율을 나눠서 하는 것이 비례 유층이고요. 비비례는 그냥 그런 비율을 따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위 집단의 크기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수만큼 뽑는 거라고 그랬어요. 비비례. 비례는 하위 집단의 크기만큼 이렇게 비례적으로 뽑는 거라면 비비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예를 이렇게 들었죠. 상담사 채용에서 남녀를 비교할 경우에 전집에서 구성이 남자, 여자, 남자가 10대 1이에요. 남녀가. 그랬을 때 이 비율에 맞춰 남자 상담사 100명을 뽑을 때 여자 상담사 수는 어떻게 10명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남녀 두 집단의 특성을 비교하는데 비율적으로 남자는 100명이고 여자는 10명이니까 10대 1이 비율이죠. 거기서 뽑으면은 연구할 때 어떻게 남녀의 비율 차이가 너무 크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여자 상담사의 표집수가 너무 적게 되니까 이때는 구성원들 비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집단에 필요한 수만큼 남자 50명, 여자 50명 이렇게 하는 것이 비비례 표집, 유층 표집입니다. 그러면 유층 표집의 장점은 뭐냐? 장점은 지금 전집의 중요 특성을 사전에 고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려하죠. 앞서서 얘기한 것은 상담사, 남자, 여자 이런 거 사전도 고려하기 때문에 아마도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좀 많아요.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는 표집 오차가 적게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단점 뭐냐면은 전집 특성에 대해서 연구자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요. 뭐 청소년 아니면 상담사 그럴 지식이 있을 경우. 근데 그러한 지식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도 단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집 표집은 조금 이렇게 다르다라고 했어요. 장점, 단점을 한번 볼게요. 집단 내부는 동질적이 하위 집단 간은 동질이고 하위 집단 내는 이질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집단이 너무 커요. 청소년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군집 표집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집 표집하는데 덩어리째 뽑기 때문에 시간과 경비를 좀 절약할 수 있다.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다. 줄인단을 갖다가 줄인다 하고 절약을 해서 줄약 제가 이렇게 했네요. 신조어를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줄약할 수 있다. 줄이고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단점은 뭐냐면은 군집의 수가 적을수록 표본 오차가 커지겠죠. 표집 오차가 커져요. 군집 수가 적으면은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확률적 표집을 얘기를 하게 되면요. 비확률적 표집은 제가 이제 우리가 연구에서 이거는 적지 않고 얘기를 할게요. 확률적 표집이라는 것은 그 모집단에서 누구나 다 당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뽑힐 표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비확률적 표집은 그런 걸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게 좀 연구 주제에 맞게끔 해서 일단 가용 표집이라는 건 뭐냐? 연구 대상자. 표집을 할 때 누구를 할까?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주변에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뭐 연구지. 그러면은 지원자 표준문이요. 선생님 저요 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심리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심리에 관해서 실험을 할 때 아무나 뭐 데려다 갈 수가 없잖아요. 동물들은 그냥 파블로프도 그렇고 그냥 강아지들이나 뭐 동물들은 그냥 의사도 안 물어보고 하지만 사람한테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심리학 테스트를 한다든가 실험을 참가할 때 어떻게 하냐. 아무나 이게 지원자를 밟죠. 이런 것이 지원자 볼런티어 하는 방법이죠. 샘플링입니다. 그 다음에 의도적 표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조사자가 주관적인 판단으로서 그 판단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샘플링 하는 것이 의도적 표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미국 내 소수 그 인종의 언어 습관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면은 다른 여러 비슷한 소수 인종 그룹을 배제한 때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의도적으로 몇몇 그 인종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광고 연구에서 많이 쓴다라고 그랬어요. 특정 상품을 이용한 사람들 뽑아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상품과 새로운 상품을 비교해보는 연구. 그럴 때 이 어떤 상품이 엄청 많잖아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뽑아내는 거. 그다음에 할당 표집은 뭐냐, 나눠서 표집하는 거죠. 이거 이제 할당 매트리스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갖고서 몇 개의 소집단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고려를 하는 거예요. 나이별. 뭐, 그리고 나이별로도 할당할 수 있고, 나이별, 뭐, 소득 수준별, 뭐, 학력 등 이런 것들 고려해갖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율을 고려해서 이렇게 나눠갖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표본 추출이 무선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선적이 아니고 비율만 고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대표성은 뭐 연구에서 이런데 일단 비교학적 표집 같은 건 대표성을 확보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이것도 대표성을 확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연적 표집, 우연히 표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인터뷰하는 방식인데 이것도요, 내가 10명을 인터뷰하고 싶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보다는 난 앞으로 매 10번째 저 사람 다 패스 하고 10번째 되는지 인터뷰하고 패스 하고 10번째 인터뷰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선거 후에 투표 출구조사 같은 거 있죠. 출구조사할 때 선거 때 보통 출구조사 응답하면은 뭐 이렇게 뭐 선물 같은 거 주더라고. 근데 그 은근히 내 차례 돼갖고 저 뭐 휴지라도 하나 받아야겠다. 근데 나는 안 해요. 그때 또 챔피언인데 저도 할래요 이러지 못하고. 그건 왜니까 어떤 뭐 저기 어른은 왜 나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왜 안 할까요? 그러니까는 그냥 몇 번째 하겠다 이렇게 누구나 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그 대표성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연구를 조금 더 잘해보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연적 표집이라는 건 왜 몇 번째 인터뷰 방식으로 해서 뽑는다 했죠. 근데 꼭 10번째일 필요는 없어요. 난 2번째마다 하겠다, 3번째마다 하겠다. 그건 연구자의 마음이죠. 그 다음에 눈덩이 표집은 뭐냐? 이제 재밌는 방법이 되겠어요. 눈덩이 표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노우볼. 그러니까 처음에 작지만 덩어리 하는 거죠. 연구 대상자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연구 대상 도대체 어디서 찾아? 이럴 때 연구 대상자를 찾아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세터민이나 아니면은 불법 치료제야. 아니면 이제 뭐 안 좋은 서클에 가입한 사람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세터민한테 하나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한 명만 더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서 정보를 얻고 또 거기서 하나만 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스노우볼 샘플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에서는 우리가 표집하는 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표집의 크기는 뭐 표집의 크기가 증가하면은 증가할수록 아까 이렇게 네모가 있어 동그라미가 많이 차갖고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표집 오차는 적어지겠죠. 적어져요. 그래서 이제 표집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표집 오차는 감소돼요. 근데 표집의 크기를 결정할 때 많이 하면 다 전집해야죠. 근데 그러기 힘드니까 여러 가지 연구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전집이 모집단의 크기가 얼마나, 모집단이 1000명뿐이 안 되는데 거기서 100명 할 수도 있지만은 1000명을 여러 때면 1000명 다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 요인, 통계적 요인 이런 것들 고려해서 샘플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표집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표집이 필요하려면 어떻게 해요? 대표집이 필요하려면 그만큼 일반화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연구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인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갖다가 다양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좀 표집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효과의 크게 작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뭐 그걸 갖다가 조금 더 검증하고 싶을 때는 많이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연구 대상 집단을 갖다 여러 개 하위 집단 이렇게 나눠서 그걸 비교하고자 하면은 좀 표집이 많은 것도 좋고, 내가 연구를 하는데 좀 오래 걸려. 중도 연구 대상, 피검자, 피연구자, 그러니까 연구 대상자 중탈할 경우에 좀 많이 뽑아 놓는 것이 좋겠죠.
가장 중요한 거 대표집을 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거. 그래서 거기 이제 교재 5번에 통계적 의미성, 의도. 이거 할 때는 좀 좋다. 근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샘플링을 할 것입니다. 표집 분포와 표집 오차 했는데 표집 오차는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표집이 분포하는 건 전집의 특성 요약 기술해 주는 여러 가지 수치. 그걸 모수치 혹은 모집단 전수치, 전집이라고 했어요. 이에 대해서 표집의 특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 표집 분포겠죠. 그래서 표집 오차도 정리했어요. 그래서 2차 시에는 표집하는 방법에 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 차 시에는 연구 분류할 때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이런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